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우리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일반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가 자동차를 구입해요. 자, 일반 과세자는 개인도 되고 법인 사업자도 됩니다. 자, 이게 차량을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승용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용 차량, 승용차, 승합차를 구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부담한 게 어떻게 환급되고 공제되는지를 조금 그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럼 구입과 관련돼서 경비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고요. 세 번째는 모든 이 두 가지 차가 있죠, 위에.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다 환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환급 대상 차량이 있어요. 실제 사업에 쓴다 하더라도 환급 대상 차량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요거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자, 고민을 하고 있어요. 11월 달에 보니까 올해 갑자기 이익이 2배로 늘어났어요. 행복한 고민입니다. 근데 세금을 폭탄을 맞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예, 이익이 2배로 늘었더니 세금을 많이 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 알고 있는 요 김 사장이 있어요. 참 이 김 사장은 원래 뻥이 심해가지고 이 사장님이 말하는 건 좀 가려서 듣고 하시는 분인데 이익이 많이 나서 이게 세금 폭탄이라는 좀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차를 바꿨습니다. 차를 바꿔가지고 혜택을 많이 봤어요. 차 바꿔서 혜택 봤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도 왠지 솔깃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가 이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취직한 지 한 달이 됐어요. 조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차 사면 뭐 이 혜택이 회사 명의로 사면 혜택이 다 있지? 네, 혜택 있지?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회사 명의로 구입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바로 바로 이번에 필요하지도 않는 실제로 바꿀 때가 되지 않는 이 승용차를 사게 된 겁니다. 최고급으로 비싼 걸 샀어요. 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과 공제는 자 이렇게 됩니다. 먼저 보면은 자, 매출이 있고 매입이 빼면 순이익이 되겠죠. 간단하게 계산하면. 자, 그래서 부가세 환급 공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건 이렇죠. 자, 매출이 지금 20억이니까 거기에 10%가 매출 부가세. 14억어치 재료를 샀으니 1억 4천이 매입된 부가세. 그 차액인 6천만 원을 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 사업자가 부가세를 낸다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내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볼게요. 만약에요,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먼저 많이 사오고, 그죠? 판매는 적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물건만 14억 원치 사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은 없으니까 1억 4천을 이걸 환급을 해준다 그럽니다. 환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환급이다 그러고, 두 번째는 사오는 건데 환급은 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매출이 있어요.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이 있는데 매출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부가세를 공제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환급은 돈으로 돌려주는 거고, 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걸 공제라고 하는데, 공제가 넘치는 걸 환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제와 환급의 용어는 한번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장님이 아까 좀 전에 고민이 있었죠. 아, 작년에 매출이 10억이었어요. 매입이 7억. 아, 그래서 순이익이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사가 잘 됐다 그랬죠. 그래서 차 구입 비용, 나중에 회사 비용으로 다 처리된다고 이렇게 아까 영업사원한테 들었죠. 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본인이. 아, 올해 매출이 20억이고, 그럼 부가세 2억, 매입이 14억, 두 배로 다 는 거죠. 순이익이 두 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부가세가 6천만 원이나 내야 돼요. 아, 작년보다 아무튼 다 두 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동차 관련해서 뭐가 된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서 11월 달에 최고급 차를 2억짜리를 뽑았습니다. 근데 부가세가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자동차 사는데 내가 2억 나갔으니까 순이익 6억에서 2억을 빼면 4억이 될 거고, 자, 부가세 원래 6천만 원 내야 되는데 내가 차 사면서 2천만 원 부담했으니까 4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차 사니까 혜택이 있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주 큰 고민을 들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골프를 치러 갔어요. 아, 후련한 거죠. 갔더니 마지막 퍼팅하는 순간에 여직원이 전화가 온 겁니다. 아, 격리 여직원이 상당히 못생겼네요. 사장님, 승용차는 공제가 안 된답니다. 거기다가요, 11월 달에 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한 달치분밖에 안 된답니다. 굿샷 하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하고 끊은 겁니다. 아, 이거 머리가 아프죠? 지금 공이 어떻게 돼요?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폭탄이 되어버렸어. 뭔가 지금 이유가 있죠? 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장님 수준에서 알고 있는 생각하고 이 세법에서 하는 거 완전 차이가 있죠. 엄청난 의사결정에 착오가 생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조금 전에 차를 구입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차를 이제 유지하면서 이런 비용들이 쭉 들어갈 겁니다. 유지비 들어갈 거고, 수리비 들어갈 거고, 보험료 들어가고, 차 나중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갈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 샀을 때 이 2천만 원, 그리고 차값 2억, 이게 다 경비로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안 됐다고 지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자, 돈은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부가세도. 자, 그래서 이 내용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선 사업자가 차를 샀는데 업무와 무관하게 샀다. 자, 업무하시는 분이 타는 게 아니고 집에 사모님이 탄다. 그러면 어때요? 부가세 공제고 뭐 이런 거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자, 업무와 관련해서 샀는데 환급 대상이 관련이에요. 환급 대상이 모두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 되는 차량이 있고요.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 업무와 관련해서 차를 샀고 그 차에 부가가치세를 다 부담을 했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그 차는 다 부담하죠. 환급이 되는 게 있는 차가 있고 환급이 안 되는 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가 구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급해주는 두 가지 차가 있는데, 자, 여기는 승용차고 여기는 화물차입니다. 왠지 얘는 사업에 사용할 차 같고, 그죠? 얘는 그냥 편하게 어, 타고 다니는 차 같아요. 사실 사장님이 이게 타는 차, 이게 정말 열심히 사업에 쓸 차고, 여기는 물건만 실어 갖다 놔는 차입니다. 두 가지 다 열심히 다 할 차인데, 업무에 사용하는 차인데,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큰 구분이 승용차와 화물차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화물차는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기준이 있네요. 부가가치세법에 승용차 있죠? 이 승용차 8인 이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9인승 넘어야지 환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9인승이 넘어야 된다는 거요. 지프형 자동차, 이건 원지 여행 다니는 차 같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5cc 이륜 자동차, 고급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에 붙어있는 트레일러, 얘네들은 부가세 환급을 안 해줍니다. 화물차는 해주고요. 자, 그래서 예외가 있죠. 승용차인데도 해주는 거. 9인승 이상 승용차. 사람 많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인데 9인승 이상. 여기에 지출한 부가가치세만 환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운수업을 하는데 승용차 8인승 이상만 가지고 운수업을 합니다. 얘는 가능한 겁니다. 얘는 원래 하는 일이 운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되는 게 있어요. 9인승 미만이지만은 800cc 이하의 국민차는 환급을 해줍니다. 요거 환급을 해주고, 그죠? 요 화물차, 요거 환급해준다는 겁니다. 1번부터 4번인 일반 승용차는 환급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뭐죠? 사장님이 타는 좋은 차, 몇 억짜리 차 환급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차종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샀을 때 환급 여부는 자, 8인승입니까? 9인승 이상입니까? 이 기준이고, 이 지프형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사업 관련 차량을 취득했을 때는 부가세 환급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 요 3번을 먼저 보죠. 부가세 공제되는 차량이 또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구입했을 때 이외에 유지와 관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되는데 어때요? 자, 샀을 때 비용이 있고 기름값 그리고 수리비 이 비용이 있겠죠. 그 안에 다 부가세 부담을 하는데 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즉 공제되는 차량은 차량에 해당이 되면은 부가세는 다 환급을 받지만 공제 대상 차량이 아닌 차 있죠. 공제 대상이 아닌 차는 구입 비용도 안 되고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도 안 되고 기름값, 유지비도 관련된 부가세도 안 된다는 거. 이거 제대로 주의 깊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차이가 있죠. 자, 이 내용 꼭 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